아니, AP 그룹 회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정 회장, 오랜만이야. 그런데 지금 자네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나? 제가 누구랑 싸우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고작 돈 봉투 하나로 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정우영. 그는 자신의 오만을 당연시했습니다. 감히 이 지역이 이 높은 곳까지 기어 올라와 자신과 눈을 맞출 일 따윈 없을 거라 단정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우영의 진짜 비극은 그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의 지역이 쥔 패가 무엇인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견고한 성벽이 과연 누구의 손끝에서 다시 쓰여지게 될지 말이죠. 구독을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능멸해? 깊은 밤이었습니다. AP그룹 대표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내는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빛만이 이 지역의 굳어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사실 화면에 떠 있는 숫자들이나 그래프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엊그제 정보아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당했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이 파토난 직후였어요. 하늘건설 정우영 회장의 비서가 상철이 사는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그 비서는 공손한 척하면서도 눈빛만큼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손에는 얇은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2천만 원이 든 돈 봉투였습니다. 비서는 마치 시에라도 베푸는 양 봉투를 상철 앞에 내밀었고 그러면서 내뱉은 말들은 정말이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모욕 그 자체였어요. 결혼식 준비하시느라 드신 비용이 있으실 테니 이 정도면 실비 보상으로 충분하실 겁니다. 액수가 부족하시다면 저희 사장님께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상철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지역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오며 자존심 하나만큼은 꺾이지 않으려 애써온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가 고작 돈 몇 푼에 아들의 값을 매겨지는 모욕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역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표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차철민이었습니다. AP그룹 기획팀장에서 지역의 신복이 된 그는 언제나처럼 침착한 표정으로 지역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이 시각에 사무실에 남아있을 리 없는 철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예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는 지역의 굳어진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눈치챈 듯 했습니다. 대표님, 아직도 그 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 봅니다. 철민의 조용한 목소리가 적막한 대표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문 채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던 지역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 이번에 대형 국책 사업 입찰건 말이야.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역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거기 하늘건설도 입찰한다고 했지? 그는 지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박수무당 집안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는 철민에게는 남다른 예지력 같은 게 있었죠. 아니, 어쩌면 그건 예지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건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대표님, 아주 좋은 선택이십니다. 지역은 철민의 그 말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철민이 저렇게 말할 때는 틀림없이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일하면서 지역은 철민의 그런 능력을 여러 번 확인했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철민에게는 분명 남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요. 지역의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그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갑지만 듬직한 결이었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하게 남아 미소가 번졌는데 그 미소는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그것 같았습니다. 하늘건설 정우영. 지역이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운이 묻어났어요. 철민은 조용히 지역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 풍경 속 어딘가에 정우영도 있을 거였어요. 아마도 자신이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믿으면서 이 지역 따위는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철민 씨, 사람이 말이야. 지역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그 사람의 가족을.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역이 단순히 사업적인 승부를 넘어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돈으로도 말로도 아닌 행동으로 아버지의 자존심을 되찾아 드리는 것 말입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철민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확실했어요. 지역은 그제야 긴장했던 어깨의 힘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가 하늘건설 본사일 테고 그곳에서 정우영은 아마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편안함이 얼마나 갈지 정우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입찰의 핵심은 기술력보다 신뢰도입니다. 철민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역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우영이 어떤 수를 쓸지, 그걸 어떻게 막을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판을 뒤집을지까지요. 지역의 미소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정우영,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세상은 돌고 돈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거예요. 당신이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는 당신의 운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컨벤션 홀에서는 대형 국책 사업 입찰 설명회가 한창이었어요. 천장이 높은 대연회장 안에는 건설업계의 굵직한 인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입찰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입찰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죠.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으로 낙찰만 받으면 향후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전무, 걱정 마. 이번 입찰은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야. 정우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전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왠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무리 사전에 손을 썼다지만 입찰이라는 게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이었습니다. 정우영은 그런 전무의 마음을 읽었는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회장 밖으로 나온 정우영은 복도 한쪽 조용한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 저장된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그건 이번 내부 관계자 중 한 명의 번호였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회장님. 심위원, 나야. 오늘 발표 잘 부탁한다네. 정우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대답은 조금 머뭇거리는 듯했지만 정우영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 이번 입찰은 우리 하늘건설 1년 농사를 판가름할 아주 중요한 건이지. 그런데 걱정 마. 이미 다 손을 써뒀으니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확보해놨으니 결과는 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몇몇 대표들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고 어떤 이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기도 했지만 정우영은 그런 광경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세상 일이란 게 결국 돈과 인맥으로 돌아가는 법인데 저 순진한 사람들은 아직도 실력으로 승부가 난다고 믿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드디어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대 위로 입찰 심사위원장이 올라왔는데 손에는 봉인된 결과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 안이 숨소리마저 들릴 듯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천천히 봉투를 뜯기 시작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정호영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건설 사업의 낙찰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낙찰자는 심사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정우영의 입가에는 이미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AP그룹입니다. 순간 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무대를 쳐다보던 그는 옆에 앉은 전무를 돌아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전무도 당황한 표정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AP그룹. 그게 대체 어느 회사란 말인가요? AP그룹이라니. 그게 어디야? 내가 아는 그 AP 말하는 거야? 정호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가 아는 AP라면 김동수 회장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자재 회사였는데 그쪽은 건설 쪽엔 손도 안 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김동수 회장은 정우영의 대선배이자 은인이었습니다. 설마 그 회장님이 자기 모르게 이런 큰 입찰에 참여했을 리가 없었어요. 무대 위에서는 계속해서 낙찰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AP그룹 관계자는 무대 앞으로 나와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그때 회장 뒤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우영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을 때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차철민이었습니다. 정우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손을 써뒀는데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심사위원들을 매수해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요? 저 사람, AP회사 직원이라고? 무대에서 간단한 수상 절차가 끝나고 차철민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우영은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회장 밖으로 나가는 철민을 쫓아갔습니다. 복도에서 철민을 붙잡은 정우영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해 있었어요. 자네 뭐야? 내가 아는 그 AP 맞아? 정우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돌아서서 정우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담담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회장님. 그 회사가 맞습니다. 축하 인사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축하는 무슨, 지금 장난해. 무슨 작당질을 한 거야? 이 입찰은 내 거라고. 정우영이 다그쳤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자기가 매수한 심사위원들이 배신했을 리 없었는데요. 철민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정우영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대표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철민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남긴 채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정우영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우영은 다시 회장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을 찾아야 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마침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심위원이 회장 한쪽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정우영은 성큼성큼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위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정우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어서 대놓고 얘기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얼마를. 회장님, AP그룹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요? 정호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심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AP 회장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뭐요? 그게 누구요? 김동수 선배님이 물러나셨다고? 정호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아직 정정하신 분인데 갑자기 회장 자리를 내놓으실 리가 없었거든요. 글쎄요. 저희도 처음 보는 이름이라 이지혁이라고 했던가요? 그 순간 정호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지혁. 자기가 아는 그 이지혁? 딸 정보아와 결혼식을 파토낸 바로 그 녀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지요. 그 녀석은 지방 어디선가 노가다나 뛰고 있을 텐데. 회장님은 김동수 회장님이시고 그분은 업계 대선배님이신데. 정호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찰 실패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크고 무서운 일의 시작 같았습니다. 입찰 실패 후 하늘건설 본사로 돌아온 정호영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한 팔로 쓸어버렸는데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전무와 이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회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번 입찰 실패는 단순히 한 건의 프로젝트를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1년 농사가 완전히 날아간 거였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다 손을 써뒀다고 하지 않았어? 정호영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분명 심사위원들을 매수해놨는데 AP그룹에서 가로챈 걸 어쩌란 말인가요? AP그룹.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정호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하자 비서는 손에 등기 우편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책상 위에 놔두고 나가. 정호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서는 황급히 우편을 책상 위에 놓고 회장실을 빠져나갔어요. 정호영은 한참을 책상에 앉아 분노를 사귀고 있다가 문득 책상 위에 등기 우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인 란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발신인은 AP그룹이었습니다. 정호영은 우편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AP그룹이 직접 김동수 회장님도 아니고 회사 명의로 보내다니. 이건 공식적인 비즈니스 제안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야 이게. 정호영은 봉투를 뜯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입찰에서 진 게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AP그룹 같은 대기업이 직접 연락을 해온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었어요. 게다가 회사가 지금 위기 상황이었으니까요. 봉투를 천천히 뜯던 정호영의 눈에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힌 추신이 들어왔습니다. 추신. 이번 국책 사업 입찰건에 대한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정호영은 서둘러 봉투를 완전히 뜯었어요. 안에는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초대장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영은 그 장소를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어요. 거기는 몇 달 전 지역과 보아의 상견례가 있었던 바로 그 식당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역의 가족들을 무시했던, 그래서 결국 보아가 결혼을 파토내고 도망쳤던 바로 그 만남의 시작점. 왜 하필 거기서? 정호영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입찰에서 진 건 사실이었고 회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AP그룹에서 뭔가 제안을 한다면 혹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적어도 들어는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존심이야 중요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정호영은 초대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펼쳐진 종이를 바라보던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불안함, 궁금증,
기대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좋아. 한번 보자. AP에서 무슨 제안을 하는지. AP그룹 관계자가 누가 올까? 김동수 회장님이 직접 오실까? 아니면 또 그 머리피도 안 마른 비서가 또 올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정호영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간판을 보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몇 달 전 이곳에서 상견례를 했을 때만 해도 자신은 당당했었습니다. 재벌 회장으로서,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로서 상대 집안을 평가하고 품평할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지역의 가족들이 초라해 보였고 특히 아버지 이상철은 정년퇴직한 평범한 회사원에 불과했어요. 룸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정호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김동수도 차철민도 아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던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정호영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정호영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 녀석이 여기 있는 거죠? AP그룹에서 보낸 초대장이었는데 왜 이지혁이 앉아 있는 건가요? 혹시 김동수 회장이 이 녀석을 데리러 보낸 건가? 아니면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지혁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호영은 일단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록 상황이 이상하긴 해도 자기가 나이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봐, 자네, 이지혁. 정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대를 깔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AP그룹에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왜 자네가 여기 있어? 김동수 회장님은 어디 계시고? 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정호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앉으시죠, 회장님.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정호영은 코웃음을 쳤지만 일단 자리에 앉았어요. 지혁은 정호영에게 차를 따라주었는데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아해서 정호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건 마치 자기가 손님이고 지혁이 주인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비즈니스 얘기 전에 먼저 해결할 게 있습니다. 지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호영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모욕,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사과? 자기 보고 사과를 하라고? 이 젊은 것이 감히? 뭐, 사과? 정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조롱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야, 이지혁.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AP그룹에서 초대장 보냈다길래 왔더니 네가 나와서 사과를 받겠다고? 정호영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무슨 권한으로 자기를 부른 건가요? 혹시 김동수 회장이 이 녀석한테 심부름을 시킨 건가? 아니면 이 녀석이 무슨 수로 AP 직원이라도 된 건가? 자네, 혹시 AP에 취직이라도 했나? 김동수 회장님이 자네를 불쌍히 여겨서 자리 하나 만들어준 거야? 정호영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지혁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주제 파악 좀 해라, 이지혁. 너 같은 놈 밟아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AP 직원이면 어때? 김동수 회장님이 너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정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딴 모욕을 참고 앉아 있을 순 없었어요. 초대장에는 입찰권 협상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사과를 받겠다니? 앉으십시오. 지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호영은 그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왜 앉아야 하는데? 너 따위가 김동수 회장님 뒷배 믿고 건방지게 구는 거야? 입찰권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지혁이 정호영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정호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맞았습니다. 입찰에서 진 게 억울하고 혹시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 해서 온 거였어요. 제 제안을 들어보시고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혁이 다시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우영은 이를 악물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회사를 생각하면 참아야 했습니다. 좋아. 그럼 니놈의 제안이 뭔지 들어보자고. 김동수 회장님이 너보고 전달하라고 시킨 거지? 그 전에 결혼식이 파토난 직후 회장님 비서가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2천만 원을 들고요. 그때 그 비서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말,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실비 보상이라고요? 손해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지역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어요. 그런 분께 고작 돈 몇 푼으로 모욕을 주다니. 정우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때 비서를 보낸 건 자기였고 저렴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도 자기였으니까요. 나는 회사 망신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거야. 내 아버지 기분 나쁘라고 한 게 아니라고. 기분 나쁘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게 모욕이 아니면 뭡니까? 지역의 말에 정우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지역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때 자기는 이 지역 가족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귀찮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쩌라는 거야? 사과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께. 내가 왜? 정우영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품위 있는 정장 차림에 아직 풍성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었어요. 정우영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선배님,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정우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AP그룹 전 회장 김동수 회장 아닌가요? 정우영에게 김동수는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업계 대선배일 뿐만 아니라 과거 IMF 때 자기 회사를 살려준 은인이었으니까요. 김동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정우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영은 황급히 두 손으로 그 손을 잡았어요. 공손함 그 자체였습니다. 정 대표, 오랜만이군. IMF 지나고였으니까. 20년 만인가? 김동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우영은 고개를 연신 끄덕였어요. 네, 선배님. 그때 선배님께서 부도 막아주신 덕분에 지금껏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평생 갚아도 부족합니다. 정우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20년 전 하늘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김동수가 개인 자금을 빌려줘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그 빚은 아직도 다 갚지 못한 상태였어요. 김동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정우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그런데 지금 자네 하는 걸 보니 내가 자네 부도 막아준 게 별로 고맙지 않은가 보구만. 순간 정우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게 무슨... 정우영이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수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자네. 김동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우영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룸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회장님 가족 모욕 줬다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우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그게 무슨 소리죠? 여기서 회장님이라면... 설마... 정우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동수 회장이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우리 회장님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우영은 당황한 눈빛으로 김동수를 쳐다봤다가 이지혁을 쳐다봤다가를 반복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이 룸에는 세 사람밖에 없는데 김동수 회장이 말씀하신 회장님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네, 회장님이라니요? 여기 회장님이 어디? 정우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 지역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우영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얼마 전 김동수 회장님께 AP그룹을 인수했습니다. 지역의 말에 정우영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수, AP그룹을? 제가 AP의 새 오너입니다. 이번 입찰도 제가 지시한 거고요. 그 순간 정우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은인으로 모셔온 선배이자 두려운 존재인 김동수가 이 지역 사람이라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청년이 이제는 김동수 회장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니.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이럴 수가. 정우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김동수는 그런 정우영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호영, 나는 자네를 IMF 때 살려줬네. 그때 자네가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렸는지 기억하나? 김동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우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기억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요. 무릎을 꿇고 빌었던 그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순간을요. 그때 자네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선배님 말씀이라면 뭐든 하겠다고 했잖나. 그런데 지금 자네 하는 걸 보니까 말이야. 사람 위에 사람 있다고 믿고 살았구만. 돈이 있으면 누구든 깔아뭉개도 된다고 생각했나 보지? 김동수가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정우영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자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나? 정우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놈들이야.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인간들 말이야. 당장 이분께 사과하게. 아니면 자네가 나한테 진 빚, 그리고 자네 회사의 운명. 업계에서 퇴출되기 싫으면 말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정우영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수는 실제로 그럴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거기에 업계 퇴출이라니, 그건 사업가로서의 죽음을 의미했어요. 정우영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으려다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정우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회장님,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역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뭘 원하시는지. 우리 아버지께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정우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과를 하라고요? 자기가 이상철한테 지역 회장. 아니 이 대표. 아니 이 지역 회장님. 정우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호칭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역은 그런 정우영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정우영의 입에서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역은 그런 정우영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과, 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하셨어야죠. 아, 그렇지. 내가 생각이 짧았네. 부친 어디 계신가? 내 직접 찾아뵙지. 정우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상철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 따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게 먼저였어요.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동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호영, 오늘 일 잘 기억해 두게. 사람은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법이야. 김동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먼저 룸을 나갔습니다.
정호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혁은 차분하게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혼자 남은 정호영은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이렇게 혹독하게 거두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늘건설은 결국 입찰 실패의 여파로 주주총회에서 큰 홍역을 치렀어요. 정호영은 결국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 은퇴를 당했습니다. 하늘건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었고 새로운 대표로 그의 딸 정보아가 선출되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은 보아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이상철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어머니에 대한 아픔도 아물어 가고 있었고 아들 지혁이 사업에 성공했고 나머지 가족들도 모두 건강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검소한 정장을 입은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상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보아였습니다. 보아는 상철 앞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더니 정중히 큰 절을 올렸어요. 상철은 당황해서 보아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보아는 끝까지 절을 마쳤습니다. 아버님, 제 아버지의 무례와 저희 철없던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상철은 보아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보아 씨. 이미 다 지나간 일인걸요. 상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보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당하신 모욕,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다 잊었어요. 상철은 보아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보아는 한참을 울다가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보아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의 악연을 끊어낸 지금,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지혁은 천천히 걸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철은 아들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그래, 지혁아. 부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혁은 아버지를 꽉 껴안았고 상철도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보아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자신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아버지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영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요. 공원을 떠나는 보아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만했던 정우영 회장은 결국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고 진정한 사과는 돈봉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개 숙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과연 이지혁은 AP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난관이 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짜릿한 통쾌함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